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방송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9시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불 꺼진 관광 특구. 특구인데 왜 불이 꺼졌을까요? 이거는 24시간 밝아야 되는 곳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이 안 보인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관광특구의 42%가 유령특구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 지정을 했는데 부실 관리로 이름뿐이다. 그리고 전국의 관광특구 33곳 중 14곳은요. 연간 방문객이 10만 명도 안 된답니다. 특구라는 이름이 무색해졌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치킨 게임이다. 기로에선 미국과 북한. 치킨 게임이면요. 서로 마주보고 달리면서 상대 보고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고집을 부리고 피하지 않으면 정면 충돌하는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북한 6일 만에 또 7분간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은 공개를 안 했는데요. ICBM과 관련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엔진 시험한 듯하다. 그리고 미국의 비건 대북 특별대표 협상팀이 어제 방한을 했죠. 연내 판문점 접촉 성사 여부 주목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비건 대표가 만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시죠. 이쪽입니다. 주말 동안의 별세 소식이 있었습니다. 구자경 LG 명예회장 별세 이렇게 돼 있고요. 럭키 금성을 글로벌 LG로 키운 혁신 기업인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자 화학 산업의 기틀을 닦았다.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평생 실천했다. 굉장히 덕망이 높은 재계 인사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협상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선거법 상정 전력 질주하던 민주당 급제동했습니다. 선거법 협상은요.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그 체제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급제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려운 얘기들 나옵니다. 지금요. 비례대표 연동률, 연동률 캡, 석패율제 도입 놓고 정의당 등과 충돌했습니다. 공조 깨질 가능성이 있다. 4+1 단일한 오늘 본회의 상정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런 전망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 4+1에서 빠진 한국당 의석 나눠먹기다 이렇게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 봐주시죠. 블랙 아이스. 도로에 얇게 깔려있는 얼음을 말합니다. 큰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급제동 4+1. 방금 일면기사에서 보셨죠? 지금 국회 상황, 선거법을 둘러싼 상황입니다. 머리 둘 달린 새.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을 상징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7분 중대 시험. 지금 북한이 했다는 이 7분 시험. 과연 무엇일지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사고 소식입니다. 참혹한 교통사고인데요. 그 원인이 블랙 아이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인데요. 주말 동안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나서 차량에 화재가 났고요.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목숨이 또 희생이 됐습니다. 기사 제목 이렇습니다. 0.1mm 가랑비 살얼음에 블랙아이스 참사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곳에서 7명이 사망했고요. 32명이 다쳤습니다. 교통사고로서는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겁니다. 새벽에 내린 비에 도로 얼어붙었고요. 차량들 미끄러지면서 총 44대가 파손됐습니다. 그리고 차량 8대는 화재, 1명은 교량 아래로 추락했다. 교통사고인데 8대에서 불이 난 겁니다. 겨울철 다리 위 그늘진 곳 요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 이 블랙 아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동된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나눠서 밟아야지 사고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좀 봐주세요. 지금 이 사고가 두 곳에서 연달아 났는데 일단 1차 사고가 난 뒤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물론 이게 CCTV 화면이고 뭐 이게 좀 화질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여기 보시면 전쟁터 같지 않습니까? 보시면요. 여기 큰 차량, 컨테이너 차량도 있고요. 대형 차량들과 작은 차량들이 다 추돌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재가 나서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관련 기사는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먼저 이제 아랫부분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20년 화물차 베테랑도 한 살 배기 아들 둔 35 아빠도 참사합니다. 자, 20년 화물차 베테랑 운전사의 경우는 웬만한 어려운 도로는 잘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블랙아이스, 일단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 그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이 사고에서 이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히 운전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리고요, 또 한 살 배기 아들 둔 30세, 30대 아빠의 안타까운 사연까지 실려 있습니다. 유족들 결빙 대책 왜 없었나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목격자 그리고 경찰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묶었습니다. 보시죠. 불이 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데도 충전 안 돼요. 나와서 보니까 전부 얼음이라 이거. 전신 다 얼음. 간밤에 내린 비가 그대로 얼어가지고 완전히 빙판길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다중출전으로 사고 나물. 자, 저 모습 보시면 많은 운전하시는 분들 오늘 그리고 좀 뒤에 자동차 운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 약간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블랙아이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저런 사고 예방할 수 있을지 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블랙아이스란 도로면에 요 앞선 기사입니다. 앞선 기사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요, 블랙아이스란 도로면 등 이 표면에 아주 얇게 아까 보면 0.7mm 이렇게 되잖아요. 굉장히 얇은 얼음막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아스팔트고요. 요 위에 얼음막이 아주 얇게 깔렸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다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이것이요. 자, 그러면 사고 피해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빙된 도로에선 급제동을 일단 피해야 됩니다. 급제동 하시면 안 되고요. 브레이크를 밟으셔도 여러 차례 나눠서 조금씩 밟으시는 게 좋답니다. 그리고요. 운전대는 차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그대로 조작을 하시기 다른 방향으로 틀고 나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거리 확보,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어떤 교통사고든 안전거리 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행, 과속을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 운전자들이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사고는 꼭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7명 아사간 블랙아이스 정부 결빙 취약 구간 전면 재수다 한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육안으로 식별이 안 돼서 이거 대형 참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행 그리고 감속만으로는 완전한 예방이 불가하답니다. 경찰 염수 분사 장치 등 자동화 검토한다. 지금 어떤 대책을 내놓는데 이게 운전자가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김성현 평론가. 네. 브레이크 나눠서 밟아라. 속도 줄여라. 좋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아이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것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화물차 같은 경우 굉장히 접지력이 좋고
그다음에 20년을 운전하신 베테랑 운전사가 운전을 하셨는데도 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조심하는 걸로는 저는 이게 어렵다고 보고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나라를 외친 지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예. 모든 분야의 안전을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예. 준비를 하겠다. 안전한 나라를 선사하겠다. 예. 이렇게 정부가 외쳤는데 이게 공연불이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방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꼼꼼하게 발표한 적이 있나 이것도 전 아이고 전수조사를 통상 하면요, 이 전수조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들여다볼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전수조사를 굉장히 또 빨리 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예, 빨리 하고 그거를 꼼꼼하게 국민에게 예. 알려주고 발표한 적은 있는지도 저는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민자도로입니다. 근데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과연 우리가 예. 제대로 감독을 했느냐 정부가 이것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민자가 되면 예. 아무래도 민간은 이익을 정부보다는 우선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그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소홀하지는 않았는가. 저는 이 부분을 이번에 확실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왜냐하면 민자 도로 요새 고속도로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런 거 뭐 열선을 까는 경우도 있고 예, 그다음에 비를 빠르게 스며들게 예. 하는 거 방식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말 성의껏 도로를 잘 만들었는지부터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예. 확실한 책임이 있으면 확실한 책임을 지워야 앞으로도 그 민자도로라는 예.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시환 변호사. 일단 사고가 났고요. 이런 거 예방하는 족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법적인 분야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윤시환 변호사께. 지금 이게 좀 민자도로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건설도 민자로 했고 운영도도 민간이 하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만약에 이게 블랙아이스가 원인이라고 밝혀졌어요. 아직은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이거는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지금.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뭐 보험 이런 걸 다 떠나서 예. 이제 관리 감독 책임만 따진다면 예. 관리 부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예. 과연 관리 감독 부실이라는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지 어. 아직까지는 그게 공론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아니면 그게 무슨 이른바 천재지변에 가까운 건지. 뭐 민자 이 도로 관리하는 회사에서는 천재지변 쪽으로 주장을 할 것 같고. 예. 다 요게 그래서 입법으로 일단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재지변인지 아니면 관리 감독상의 과실인지에 대해서 예. 사실은 그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가 관리 책임을 좀 어느 정도 입법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민자회사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관리 감독 사항 중에 이런 예. 블랙아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대상으로 넣는 입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안 그러면 재판 과정은 굉장히 이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 이런 어떤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는 배상이라고 하는 거죠? 보상이 아니고. 배상입니다. 배상이죠.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관리 감독상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배상이라는 단어 쓰는 거고 손실에 대해서 서로 나눠 갖자라는 의미에서는 예. 나눠서 부담하자 이런 의미는 이제 보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손실 보상은 아니고 손해배상인데 예. 손해배상이 되려면 그 해당 관리 감독 주체에 예. 과실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노면에 블랙아이스 예. 얼었던 것을 이걸 관리 감독의 과실로 볼 수 있는지가 일단 첫 번째 다퉈질 것 같아요. 장미 변호사. 지금 윤시환 변호사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재판으로 가겠는데요, 그러면요, 이 부분이? 예,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감독 책임이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 해당 구간이 예. 이번이 첫 번째 사고가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경사도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유사 사고가 계속 있었던 곳이라고 크고 하기 작은 때문에 사고가 네. 만약에 먼저 있었다면 네. 또 달라지는 상황이 되겠네요. 예, 왜냐하면 그러면. 예측 가능한 사고였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 관리 감독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주체한테 이 예.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는 비교적 그 쉽게 입증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고 이제 이게 민자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 회사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유사 사고가 있었고 이 예. 경사면으로 인해 가지고 예측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예. 단순히 이게 천재지변이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올 걸 예측을 못 해가지고 이 사고를 우리로서는 방지할 수 없었다 이런 해명이
상황이 예. 타당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소송에서 쟁점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법적으로는 굉장히 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네요.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최영철 편집이요. 조금 앞선 주제 좀 돌아가서 사실은 이런 사고 다시는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또 이런 내용이 좀 소개가 돼 있더군요. 블랙아이스 정보를 모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이미 있고 그걸 이미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이게 상용화가 안 되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근데 예산은 이런 데 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안전에 무관심하다는 거죠. 아직도. 예. 저도 뭐 운전 한 30년 했는데 예. 저도 저런 상황에 처하면 정말 속수무책이 아닐까.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건 그냥 속수무책이죠. 새벽에 깜깜한데 예. 그냥 차가 미끌리면 그냥 가는 거죠. 예. 아주 끔찍한 사고인데 예. 요즘 고속도로가 만든 예고된 인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요즘 고속도로 어떻습니까? 전부 다 교량을 세워서 예. 높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고속도로는 무조건 결빙이 쉽습니다. 그 보십시오. 옛날 고속도로. 지금 한남대교 바로 넘어서면 예. 옛날 고속도로 바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예. 그건 지면에 붙어 있죠. 예. 우리 동네 바로 옆에 고속도로가 있는 겁니다. 예. 하지만 요즘 고속도로는 산악 지형을 통해서 교량을 높이 올려서 그러니까 그렇죠. 산 사이로 다니는 그러니까 거죠. 산과 산이 연결된 그렇습니다. 교량이 도로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결빙이 훨씬 쉽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 우려가 굉장히 큰데도 예. 민자고속도로지 않습니까? 예. 민자 그 회사 자체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 정부의 얘기하기 앞서서 예. 돈도 훨씬 비쌉니다. 소행료도. 예. 그렇기 때문에 민자 운영 회사가 먼저 안전에 대해서 살펴야 된다. 저 상주 영천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2년 6개월이 됐다고 그러는데 예. 다시 한번 그 회사가 안전에 대해서 구조적 결함은 없는지 살펴야 되고 만약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토부가 전면 운행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중에도요. 블랙아이스와 관련된 교통사고 소식들이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주말 동안 결국에 이런 참사가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다. 국민들 다수가 운전하고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다.